강원도 인제군의 깊은 산골에는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신동이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지요. 고구려의 연국해라는 관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럽고 고든 성품으로 임금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한 가지 근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연국해의 집 뒤뜰에는 작은 불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면 그는 부인과 함께 그곳에 나아가 부처님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 사람의 기도 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웠지요. 부처님, 저희에게도 자식을 점지해 주십시오. 연국해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눈물로 범종을 어루만지며 같은 소원을 빌었지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지나 겨울이 와도 이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연국해의 나이 50이 되던 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부인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정말 부처님의 은혜로군. 연국해는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10달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또렷한 울음소리를 냈고 그 울음은 마치 용의 울음처럼 웅장하게 들렸습니다. 갓 50에 낳은 아들이니 가신동이라 하겠소. 연국해는 아들을 팔에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신동은 다른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유난히 총명했고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요. 가신동이 7살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집 뒤뜰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이를 본 한 노승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깝구나. 정녕 아깝구나. 노승의 탄식 소리를 들은 연국해는 서둘러 뒤뜰로 나왔습니다. 노승은 가신동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지요.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탄하시는 것입니까? 연국해의 물음에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지요. 이 아이는 장성하면 반드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나 타고난 수명이 너무 짧소이다.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 기다리지 못할 것이오. 연국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승은 계속해서 말했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오. 이 아이의 명을 길게 하려면 15년간 부모 슬하를 떠나 집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애군을 피할 수 있소이다. 그날 밤 연국해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갓 얻은 귀한 아들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국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가신동의 등 위에 작은 글자로 가신동이라고 새겨 넣었지요. 언젠가 아들을 다시 찾기 위한 표식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인제 땅 깊은 산골에 데려다 두고 오너라. 하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신동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하인의 등에 엎여 집을 떠났지요. 연국해와 그의 부인은 문 뒤에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제군 깊은 산골에는 유씨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커다란 황룡이 구름을 타고 자신의 집 우물가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용의 비늘은 금빛으로 반짝였고 그 울음소리는 천둥처럼 웅장했지요. 잠에서 깬 유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요. 그는 옷을 걸치고 바로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우물가에는 한 사내 아이가 바위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았고
잠자는 모습조차 범상치 않았지요. 유 씨는 그 아이를 조심스럽게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누가 자신을 키워줄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지요. 유 씨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가신동은 날이 갈수록 총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해지고 몸집도 다른 아이들보다 컸지요. 하지만 출생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어서 유 씨 집안의 머슴이 되었습니다. 유 씨에게는 딸이 셋 있었습니다. 그중 막내딸인 연아는 특히 아름답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지요. 연아는 가신동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신동 역시 연아의 맑고 순수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지요. 어느 날 가신동은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청아한 퉁소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선율 같았습니다. 가신동은 지게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위 위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서 퉁소를 불고 있었지요. 노인의 모습은 신선처럼 고고했고 그가 부는 퉁소 소리는 세상의 모든 시름을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가신동을 보고는 퉁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지요. 너는 언제까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할 거냐?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기세를 펴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가신동은 노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요. 소년아, 매일 이곳으로 오너라. 내가 너에게 글과 무술을 가르쳐 주겠다. 그날부터 가신동은 매일 뒷산의 백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하루는 붓을 들어 글자를 가르쳐 주었고 또 하루는 칼을 들어 무술을 익히게 했지요. 가신동의 배움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어느 날 가신동은 공부에 빠져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요. 그제야 나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가신동은 부랴부랴 지게를 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게에는 이미 나무 한 짐이 가득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해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신동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나무를 지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후로도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가신동이 공부에 빠져 있으면 누군가 대신 나무를 해서 지게에 실어두는 것이었지요. 가신동은 그 은혜로운 손길이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끝내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연아는 가신동이 날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가에게 배움을 받고 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지요. 연아의 마음속에는 가신동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가신동은 범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아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 남다른 기품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몇 년이 흘러 가신동은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백발 노인에게서 배운 글과 무술은 이미 웬만한 선비나 무사를 능가할 정도였지요. 어느 날 노인이 가신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 세상으로 나가서 너의 뜻을 펼쳐라. 가신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지요. 이제 유씨 집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달달국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가신동은 고구려의 위기를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지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달빛이 밝은 밤 가신동은 연아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뒤뜰의 우물가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지요. 연아야, 나는 이제 떠나야겠다. 가신동의 말에 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지요. 알고 있었어요.
가신동님은 이곳에만 머물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연하는 품속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몰래 모아둔 폐물들이 들어있었지요. 이것으로 여비를 마련하세요. 가신동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지요.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때는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오. 가신동은 달달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고초를 겪었지요. 때로는 굶주림에 시달렸고, 때로는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달달국에서 가신동은 그 나라의 문물을 익혔습니다. 병법과 정치, 그리고 외교술까지 배웠지요. 그는 적국의 약점을 파악하고 고구려가 승리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몇 년 후 가신동은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당당한 기품과 날카로운 지략을 갖춘 진정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신동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부모를 찾았습니다. 연국회는 아들의 등에 새겨진 글자를 보고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지요. 부자간의 감격스러운 재회였습니다. 아들아, 정말 내가 우리 가신동이냐? 연국회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지요. 가신동은 곧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인제로 가서 연하와 혼인했지요. 연하는 가신동이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혼례를 올린 후 가신동은 달달국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적국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이 큰 힘이 되었지요. 고구려 군사들은 가신동의 지휘 아래 달달국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고구려 온 땅이 기쁨에 들떴습니다. 가신동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지요. 백발 노인의 예언대로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가신동의 훌륭한 내조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그들의 사랑은 고난을 이겨낸 만큼 더욱 깊고 진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신동은 연개소문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 역사에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제 땅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가신동이라 불렀지요. 그곳에는 그의 어린 시절과 첫사랑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인제군 깊은 산골에서는 가신동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가슴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요. 가신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 스승의 가르침, 그리고 연인의 믿음이 한 청년을 어떻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설화였던 것입니다. 산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옛날 가신동이 공부하던 바위에서 퉁소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는 연하가 가신동을 기다리며 떨어뜨린 눈물이 맑은 샘물이 되어 지금도 솟아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